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만 나면 열심히 사연들을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예요. 제 나이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나이가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정말 그 나이가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가 생길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특별히 잘난 건 없다며 은근히 관세 아닌 관세를 받으며 살아온 남편의 놀라운 선물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촌 여동생이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눈과 귀로만 시청을 하는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꼭 채택이 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그럼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의 이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쭉 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정정하시고요. 위로는 오빠만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공기업 다니며 잘 살고 있어요. 전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인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눈이 맞아버렸죠. 이상하게 그날따라 술이 쭉쭉 들어가길래 무리를 해서 과음을 해버린 저를 걱정해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을 뿐인데 술 기운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를 사오며 마시라고 건네주는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합쳐서 2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라 심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시죠. 강제는 아니지만 주말에 운동장을 빌려서 피구나 족구 같은 체육대회도 하고는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회식 자리를 가지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한 번도 회식 자리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저는 그날 유독 많이 마셨어요. 엄청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집과 외삼촌 댁이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러다 보니 서로 앙내가 잦았는데 외삼촌에겐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친딸 그 자체였던 사촌 동생은 미모면 미모 공부면 공부 어느 하나 모자른 것 없는 뛰어난 친구예요. 거기다 운동까지 잘해버리니 아무리 파헤쳐봐도 칭찬할 것만 튀어나온달까요. 안타깝게도 늘 비교 대상은 저였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중간 외모도 중간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세울 만큼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사촌 동생과의 비교당하는 일은 저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었고 언제나 저만 상처투성이로 끝이 났는데 그날 회식하기 전주말에 외할머니 생신날이라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거든요. 처음엔 각자 사는 이야기들을 하시다 화제가 떨어질 무렵 언제나 그랬듯이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 차였고 사촌 동생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생신을 맞으신 외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미진이가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그럼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이제 의사가 나오는 거지? 정말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숙모가 입을 여십니다. 내년이면 졸업해요 어머님. 요즘 얼마나 바쁜지 얼굴 볼 새도 없네요. 그래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남자들이 줄을 서나 봐요. 아니 글쎄 도서관을 못 간다잖아요. 남학생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요즘엔 아예 집에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면서 수업하고 실습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가서 공부만 한대요. 하면서 또 아니나 다를까 자랑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던 사촌 동생은 실제로 중학생 때부터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당할 만큼 예쁜 외모에 인기가 많았어요. 전속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대답을 마치신 외숙모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어떠니 직장 생활을 할 만하고 남자친구는 아직이겠구나. 꽃다운 나이 다가기 전에 어서 짝을 찾아야지. 까놓고 말해서 네가 우리 미진이처럼 학벌이 좋니 직업이 좋니. 뭐 그렇다고 이쁘길 하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아무 놈이나 확 잡어. 눈높이 좀 낮추고 말이야. 네가 어린 거 말고 내세울 게 뭐가 있니. 라고 염장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자기 딸과 비교질하면서 저한테 상처를 줄 때면 늘상 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따지거나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자칫 잘못하면 웃자고 던진 농담에 죽자고 덤비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게 다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에 크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앉아 있었더니 외숙모가 또 기분 나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니 신경 쓰지 말라는데 그 말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일어서서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바로 회식 날이 다가온 거고요. 말 그대로 술이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외숙모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난 걸 수도 있겠네요. 저희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직장은 저와 같고 경기도에 있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을 나와 그저 성실 하나를 무기로 삼고 사는 남자죠.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시댁 역시 부유한 편은 아닙니다. 자가로 집 한 채 있으신 게 전부인데 딱 빚 안 지고 맞춰서 사는 수준이세요. 남편의 착한 품성이 바로 시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부모님 두 분 다 참 인자하고 바르신 분들이세요. 아버님은 말수는 별로 없으시지만 늘 마음으로 며느리인 저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고요. 어머님은 수다를 좋아하는 건 좀 단점일 수도 있겠으나 딱히 시어머니라고 텃세를 부리거나 또는 저를 아들 뺏어간 나쁜 며느리 취급도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또 부족하거나 못한 건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는 그런 앞에서 쓴 단어처럼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다른 분들 사연처럼 황당한 시집살이를 겪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남편에게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현실에 너무 만족을 잘하고 거기서만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욕심도 있고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악바리 같은 근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허허거리만 해요. 거기다 뭐가 그리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추울 때를 생각해 보라며 추운 거보다는 낫지. 이러고 겨울이 되면 한여름에 그 더울 때를 생각해 봐. 그거보다는 지금이 낫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제가 답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남편 월급이 작은 편도 아니고 저도 아이 낳기 전 그리고 아이 낳고 2년 있다가 바로 복직을 해서 맞벌이를 유지했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둘 다 합치면 매달 800 이상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우리 애도 이제 벌써 7살인데 곧 학교 들어가면 돈 나갈 때가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거기다 사촌 동생 때문에 제 불만은 조금씩 커져갔거든요.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사촌 여동생의 남편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애가 4살 때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사촌 여동생은 같은 병원 선배와 결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외숙모의 비교질이 제 남편과 사촌 동생의 남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게 문제였죠. 저와 남편은 양가에서 도움 하나 받지 않고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전세집과 결혼 비용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은 서울의 24평짜리 아파트를 사촌 여동생 시댁에서 해줬다며 한동안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나도 설마 집을 사줄지는 예상 못했는데 진짜 사주더라고. 참 니네는 아직 전세 살아 어쩌니? 너나 박서방이나 그렇게 벌어서 평생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겠냐고. 집값 점점 더 오를 텐데 말이야. 우리 올케도 걱정이 많겠어. 우리 미진이는 그래도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다행이야. 안 그래도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요즘 세상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어쩜 저리도 사람 속을 잘 뒤집는지. 외숙모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사악한 미소까지 정말로 완벽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복장 뒤집히게 하는 데는 타고났다니까요. 거기다 한 번은 사촌 동생이 자기 남편 얼굴 보여준다고 결혼하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촌 동생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거 구찌 가방 신상 아니야? 많이 비쌀 텐데 진짜 이쁘다. 라고 말해버렸고 사촌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또 옆에서 외숙모가 끼어들어서는 저보고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며 저번에 생일 선물 받은 거라고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순간 제 경솔함이 후회가 되면서 얼굴이 벌개지길래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실제로 사지는 못해도 명품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가끔씩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하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몇 개월 지난 제 생일날 남편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고 전 그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이 있은 후 며칠 있다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하루에 2시간씩 운동 좀 할게. 퇴근하고 은진이랑 놀아주다가 잘 시간 돼서 운동할 거니까 당신은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야. 뜬금없이 무슨 운동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몸이 처지는 것 같다고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하는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사람 심경의 변화가 미리 예고를 하고 오는 건 아니다 싶어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매일같이 퇴근하고 저녁 먹고 딸아이랑 놀아주다가 9시쯤에 나가서 11시에 들어오는 운동 일정을 매일 하더군요. 단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입고 간 트레이닝복이 푹 젖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남편의 운동은 그렇게 제 생일이 있는 지난달까지 계속되었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생일날 뭘 먹을까 하는 메뉴만 생각했네요. 지금까지 제 생일에는 밖에서 아이랑 함께 외식하고 집에서 케이크와 와인을 먹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물론 선물도 받긴 받았죠. 하지만 연애 때부터 물건을 고르는 데는 소질이 없던 남편은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라면서 기념일마다 상품권으로 주는 게 어느새 관행처럼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정도? 저도 그 편이 더 나아서 별 불만 없었고요. 이번 생일도 여느 때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에서 남편과 딸아이가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왠지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이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아이 재우고 나와서 식탁에 둘이 앉아 와인을 마시는데 남편이 옷방으로 가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웬 쇼핑백을 들고 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 라며 남편은 이번엔 상품권이 아닌 선물을 직접 샀더라고요. 뭘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심정으로 쇼핑백을 받자마자 안을 열어봤더니 지난번 사촌 동생이 받았다는 금용품 가방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랐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남편 얼굴을 보는데 글쎄 남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이길래 기다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내 생일날 평소 하지도 않던 비싼 선물까지 사주고 울다니 너무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천천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인 줄 몰랐네. 저번에 당신이 미진이가 들고 있는 가방 보고 너무 부러워하길래 큰맘 먹고 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봤거든. 그런데 몇 달을 모아도 안 되더라고. 남이 들고 있는 가방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는 당신을 보는 것도 속상하고 그런 당신한테 몇 달 동안 발버둥을 쳐도 고작 가방 하나 못 사주는 나도 참 등신 같고 뭐 오늘따라 기분이 그러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운동을 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바로 요즘 유행하는 배달 어플을 통해 알바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하루에 해봐야 고작 2시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배달을 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사촌 동생이 들고 있는 가방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일 텐데요. 그래서 자괴감을 엄청 느껴버린 남편은 오기로 친한 친구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제게 똑같은 가방 선물을 한 거였습니다. 거기다 빌린 돈은 자기가 배달 알바를 해서라도 끝까지 혼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을지도 몰랐고 또 저 몰래 남편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절 위해 밤마다 땀 흘리며 배달을 했던 남편의 시간들이 몇만 배는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요. 전 남편에게 그런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방은 환불하자고 했더니 그건 자기를 2번 죽이는 거라며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럼 빌린 돈이라도 같이 갚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선물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나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라던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현재에 안주하는 건 이제 그만할 거라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학 점수던 자격증이던 아무튼 스펙을 쌓아두면 언젠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네요. 요즘 우리 남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토익 공부를 하고요. 낮엔 일하고 밤엔 제 생일 선물 사는데 빌린 돈 갚느라 배달 알바를 합니다. 이젠 한 달 정도만 더 하면 다 갚는다고 하네요. 아이만 아니면 저도 같이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힘들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전 맛있는 야참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마사지도 해주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사는 맛인가 싶네요. 참 사촌 여동생이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했죠? 글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촌 동생이 인턴일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것도 3년 넘게 사귄 남자였었는데 아니 글쎄 의사 남편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전에 사귀던 남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의사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묘하게 겹치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양다리였던 거예요. 처음엔 좋게 헤어져 주고 물러섰던 전 남친이 나중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알고는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소동을 피웠답니다. 그러다 의사 남편이 그걸 알게 되고 당연히 의사 남편 역시 극대노를 했고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던 사촌 동생은 결국 전 남친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입단속을 시키려 했는데 그것까지 또 모조리 발각이 되면서 그대로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외숙모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잘됐다 고소하다 이 정도까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남자에게 못할 짓을 한 건 맞으니 어쩔 수 없는 죄값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쩐지 사촌 동생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외숙모가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던 양반이 말수가 확 줄어들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얼굴도 이쁘고 직업까지 좋으니 다시 일어서는데 오래 걸리진 않겠죠. 어차피 남의 인생 관심 가질 필요 있나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비록 남들이 보기엔 잘난 것 없는 저와 남편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